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이 헌법재판관들의 과거 정치 편력 등이 공개되면서 2030을 중심으로 이런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는 어떤 사이며 또 이 헌법재판관의 친동생, 이 헌법재판관의 남편, 이들이 얼마나 더불어민주당 이들과 유착 의혹이 있느냐, 또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그런 세력과 관련이 있느냐 등이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SNS 대화를 한 사실들이 최소한 6, 7회 정도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무리하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빨리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변론기일이 끝나면 추가 기일을 잡을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내고 3월 달에 선고를 한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관계가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이걸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음에도 이걸 부인하면서 부정 증거를, 불법 증거를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입니다. 실제 오늘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 하다가는 5대3 정도로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기각 혹은 각하. 왜냐?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는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문영배나 이미선 두 사람은 4월 중순에 임기가 끝납니다. 이들이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나면 6명이 됩니다. 다시 6명. 그렇게 되면 이 6명 중에서 1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불법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법은 형사소송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아유 시끄럽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형사소송법 그냥 참고만 할 뿐이다, 이런 식이 아니냐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헌법재판관 내에도 이 양심이 있고 원칙이 있고 법제에 충실한 사람이 최소한 3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 탄핵소추안 때 4대4로 기각됐습니다. 그때 4명이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 중 3명만 원칙을 지켜도 윤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과는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혀 지금 파람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속전속결 이재명을 대통령에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자,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계엄군 지휘부 등이 검찰 공소장과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진우 전 수도 경기사령부 사령관은 여기에 대해서 검찰 공소장을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 돼도 무조건 일방적으로 검찰 공소장, 신문조서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겠다? 이건 뭡니까? 이 불법을 자행하겠다, 불법 증거를 채택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검찰 공소장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신빙성을 따져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신속한 심리보다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가 중요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여인형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상당히 거짓말이거나 가짜이거나 논란이 되는 경우가 한두 해가 지금 아닙니다. 홍장원의 메모, 그러니까 결정적인 홍장원, 곽종건 두 사람의 증언이 여러 번 바뀌고 있습니다.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엄격히 따지지 않고 그냥 하겠다. 게다가 지금 초시에까지 동원해서 문영배 헌법소장 대행은 지금 이 재판을 무리하게 빠르게 진행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윤 대통령을 파면시키겠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오늘 천재현 헌재공보관은 형사법정에서는 공범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재는 이를 증거로 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됐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할 때만 공범 등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게 되는데 헌재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뭐 법이 개정되든 말든 우리는 옛날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받을 때는 이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기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인데 심판정에서 정언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르다.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이렇게 묻자 천 공보관은 증거와 정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사항으로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이런 식이다. 그러면 양심 있는 재판관이 최소한 3명은 될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속전속결로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같은 사람은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정친 체포 지시에 대해서 기존 검찰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그와 배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어졌는데 헌재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 현행법 그대로 준용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증인들이 조서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쓰겠답니다. 자, 아무튼 헌법재판소가 매를 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거법칙을 지나치게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선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는 다릅니다. 인권 보장의 흐름과도 역행입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하겠다? 문영대 이미선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고 아마 헌재는 정말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속전속결을 할 때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은 반란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들이려고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